자, 지금은 이제 총선 전국이죠. 코로나19 사태로 정치권에 대한 관심이 조금 과거 선거 전국만큼 못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총선 일정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의 주인공은 누구나 알겠죠. 한국으로 망명한 전 북한 영국 공사죠. 태영호 공사인데 제목이 재밌습니다. 태구민이라는 이름으로 출마하겠다. 북한 주민을 구하겠다라고 했는데 태영호 공사 왜 태구민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의 이름은 태구민인데 네. 이제 그런 본명이 알려져서 활동을 하면 동선이든 뭐든 이게 다 파악이 쉽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명으로 그동안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고요. 근데 예. 이제 총선에 출마하면 당연히 본명으로 이제 출마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구민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한다 이렇게 출마를 했는데요. 네. 어쨌든 태영호 공사는 그동안 방송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전문성으로 네. 그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그 행간이 있는 어떤 분석들을 많이 해온 그 전문가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출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전문성의 인정을 받은 그런 모습을 정치권으로 가서 만약에 잃어버려가지고 너무 발언이 선동적으로 변해버리면 네. 과거의 그런 이미지를 본인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이제 우려가 좀 되고요. 지금 제가 계속 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조금씩 발언이 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예. 저는 그러지 않으셔도 충분히 그 본인이 과거에 했던 활동과 어떤 모습으로 승부할 수 있을 거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권으로 갔을 때 발언의 진정성이 과거에 했었던 것만큼 국민이나 유권자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렇죠. 본명을 써야 된다는 건 아마 선거법에 이 주민등록상에 본명을 쓰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 영화배우 신성일 씨가 신성일이라는 이름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그런 그 선거법 때문에 이름을 강신성일로 바꾸어서 유권자에게 어필했었던 것도 있는데 여튼 태구민이란 이름, 구민이란 이름에도 또 사연이 있다고 하죠, 최경철 위원님? 네, 북한 국민들을 구해야 되겠다는 네. 일념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자신이 고향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강하신 것 같고 이분이 사실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 생명을 건 결단입니다. 네. 그 90년대 후반이었습니까? 이한영 씨 피살 사건을 저희가 잘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치안이 강한데도 북한 공작원이 내려와서 이한영 씨를 그렇게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북한이 좀 대단한 테러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것들을 태영호 공사가 가장 잘 알면서도 네. 저렇게 서울 한복판에 지역구로 출마하겠다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건 결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분이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것은 북한을 국민이라는 이름처럼 북한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네. 북한 국민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자신도 물론 많은 고통을 겪었겠지만 그러한 일념에서 나오신 것 같고 사실 정치권에는 북한 정말 전문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북한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저분이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가 만약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당선된다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 국회에서도 북한에 대한 정책을 그리고 여러 가지 북한 대북 정책에 대한 입안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과학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태구민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총선 지역구에 도전하겠다는 태영호 공사.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요. 저희가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북한의 테러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또 북한이 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도 개명했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도 다 고쳤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영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저의 주민등록 이름은 태구민입니다. 구원할 구자에 백성민자를 써서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구원해 보겠다는 의미로 구민이라고 개명했습니다. 네, 구원할 구자의 백성민이라는 이름, 구민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총선 결과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태구민 그러니까 태영공사의 총선 출마 소식과 함께 다른 소식도 한번 알아보죠. 한국일보 6면 기사인데요. 여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죠. 나경원 지역구에 전략 공천을 하겠다. 그러면서 현역 처음으로 신창현 의원에 대한 컷오프를 단행했는데 공천이라는 게 사실 뭐 잡음 없이 진행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 현역 의원에 대한 컷오프 움직임 이런 것을 두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8곳에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어떤 의도를 담고 있나요? 뭐 표적 공천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죠. 뭐 자객 공천. 네.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이 되겠죠. 오늘 출범하고 나면 그 후보 또 아니면 그 미래통합당의 현역 의원의 그 소위 말해서 좀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소위 센 후보일 때 네. 그 후보를 겨냥해서 그래도 제일 경쟁력 있는 그 자당의 후보를 내겠다라는 예. 건데요. 지금 보면은 뭐 동작을이나 이런 데가 그 박빙 지역이라고 해야죠. 어느 당이 또 낙승하는 곳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양산 가불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또 상징하는 바가 있어서 네. 거기에 지금 뭐 표적 공천으로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나 뭐 이수진 전 판사 뭐 이런 네. 좀 그 같은 여성 후보에서 뭐 이렇게 득초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략 공천은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는 전략 공천이 아니면 좀 후보 공천을 받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뭐 저는 여성에 대한 전략 공천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이라든가 현역 지역위원장이 있는데 그 지역에 전략 공천을 하게 되면 반발도 있거든요. 네.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반발을 좀 무마시키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기관장이나 단체장들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많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아마 자유한국당보다는 여당인 민주당이 그런 현역 의원들, 현역 지역위원장 컷오프에 대응하기는 훨씬 쉬울 거고 그래서 좀 파열음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됩니다. 네. 관련해서 조금 더 그 소식을 짚어보면요. 동아일보 4면에서도 비슷한 소식을 다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던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추가 공모를 하겠다.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지금 현역으로 있기는 하지만 금태섭 의원에 당연하게 공천을 주지는 않고 추가로 다른 사람이 있으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응천 남양주 갑 의원이죠. 조응천 의원도 검찰 출신이고 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일했었는데 남양주 갑에 대해서도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주원규 교수님, 네. 금태섭 의원에 대한 지역구 추가 공모 소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조금 안타깝고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예. 뭐 이제 당에서야 입장이 단수로 추구했기 때문에 뭔가 경쟁력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 공모가 필요하다 이렇게 내세운 걸로 알고 있지만 예. 일각에서는 내부 당원들의 반발이 있었다라는 것이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조응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응천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 그리고 앞서서 이제 그 신창현 의원의 재심 요청도 어떻게 보면은 신창현 의원도 조금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개파색이 옅은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 조응천 의원, 금태섭 의원 모두 사실 그 당내의 어떤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중요한 자산인데 네. 당 내부의 기류가 아마 반발 기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경선과 지역구 추가 공모가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이런 부분은 그런데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총선 채비를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이렇게 자기 당 식구나 아니면 당 지지자들 이른바 이제 팬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지자들을 챙기는 모양새를 보이는 모습이라서 조금 부정적인 지금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려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주당 당내 언로 아니면 이런 폐쇄성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최근에 잇따라 나오고 있죠. 국민일보 8면에서 다룬 기사를 통해서 관련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만 옳다? 도덕적 우월감의 비판조차 허용하는 민주당이라는 제목을 실었는데 아마 뭐 지난 주말 사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던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발 조치하겠다. 이후 비판 때문에 이제 고발을 취하하긴 했지만 이 사태로 인해서 불거진 논란이 지난 주말에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도 그랬고 이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어떤 그 스탠스를 가지고 움직이겠다는 건가요, 앞으로? 글쎄 지금 내부에 뭐 좀 약간 경론이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이렇게 이거가 굉장히 사실은 그 다른 사안보다는 국민의 정서를 좀 자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빠르고 강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요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여기서 무너지면은 총선에 굉장히 큰 그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차분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네.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저 현재의 대응 방식이 국민들에게 이제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이죠.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본인이 하는 행동이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항상 견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권력을 쥐고 있는 집단은 어떠한 비판에도 가장 아량 있고 배려심 있게 다가가야만 그 권력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할 수 있고 도덕적인 그 자격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지금 임미리 교수를 한번 보시면 저분이 뭐 얼마나 그 유명하시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명의 지식인 내지는 교수가 언론에 컬럼을 쓴 거예요. 네. 이거의 영향력이 정권을 가지고 모든 권력과 기관들을 그 이용해가지고서 내지는 활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의사를 표출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의 어떤 하나의 그 뭐 논평 내지는 네. 그 어떤 그 지시, 지휘 이런 것보다 강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비슷한 방식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그 자각하고 그 자기 경계를 하면서 그 정권을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네. 않으면 정말 국민들이 그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참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같은 당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좀 네. 약간 죄송한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관련해서요, 기사에서 보면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 임 교수는 문자를 보내서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데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하기 바란다라고 요구를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최경철 위원께서는 이 임 교수의 대국민 사과 요청, 민주당 지도부가 받아들일 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평소 같으면 금방 받아들였겠죠. 하지만 네. 지금 총선이 불과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걸 사과를 하게 되면 총선 과정에서 야당이 분명하게 엄청난 공세를 할 텐데 예. 그 부분에서 계속 악재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 사과를 하게 되면 이 화면을 계속 틀 것이고 네. 이 멘트를 계속 날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사과를 하는 게 이번 그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진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선택지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선의로 바로 간다면 좋겠지만 역시 정치라는 것은 표를 얻고 그리고 여러 가지 권력을 획득해야 한다는 그러한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예. 지도부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당 요즘 예. 보고 화장실에 갈 때 하고 화장실 다녀온 후에 정말 사람이 다르구나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민주당이 집권 전에는 어땠습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외쳤던 정당이었습니까? 네. 하지만 결국 집권을 하고 보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경외시하고 도외시하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집권하고 나면 겸손을 잃어버리는구나 네.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얘기인데 그렇다면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려면 아까 앵커님 말씀대로 전공법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네. 결국 민주당의 주특기는 좀 솔직한 것인데 네.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관련해서 세계일보도 기사를 실었습니다. 문바에 휘둘리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문바라는 건 이제 문 대통령의 극성 지지 세력을 지칭하는 말이죠. 임미리 교수의 칼럼에 대한 과잉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는 기사인데 시민단체가 이게 알 권리를 침해했다. 그래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대해서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사법적인 대상이 됩니까? 이수희 변호사님? 저는 이런 게 이제 계속 검찰로 가고 법원에 가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권 안에서 그리고 시민사회 안에서 또 우리 사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해결이 돼야지 이렇게 계속 법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걸로 네.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문파에 휘둘리는 민주당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민주당이 처음부터 좀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접근했던 것이 이렇게 그 극렬 지지층들에 네. 대해서 또 그럼 우리가 고발할게요라고 나오면서 또 이 임미리 그 연구 교수에 대한 신상 털기부터 해서 막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펼쳐지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대변인이 그랬죠. 안철수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네. 그래서 분명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거다. 근데 아마 이 민주당이 고발을 안 해서 이렇게 문제가 안 됐으면 임미리 교수의 그 칼럼이 이렇게까지 알려졌을까요? 그렇죠. 예. 그게 지난 1월 29일에 실린 칼럼이었고 예. 대부분의 언론 종사자들도 막 이런 칼럼이 있었을 정도구나라고 생각했겠지 이게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하고 그런 좀 이렇게 습관화돼 있는 몸에 배어 있는 민주당의 네. 그런 시각부터 저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는 내용을 기사에 함께 실었습니다. 주원규 교수님,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최근에 이 민주당 내의 폐쇄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번 고발 조치와 고발 취소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내부 비판 목소리가 있습니까? 주원규 교수님? 네, 제가 일각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 좀 심각한 우려의 표명을 하고 있는 부분을 예. 몇 번 들은 적이 있고 목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범진보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전 진보민당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홍세아 대표도 네. 이 불관용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치닫고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이 범진보 계열에서의 비판 목소리, 내부에서의 비판 목소리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아까도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걸 팬덤 리스크라고 하는데 예. 이 문파 지지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들이 지금 이후에 임미리 교수 칼럼에 대해서 지금 계속 또 선관위에서의 유권 해석을 빌미로 이른바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과 역고발이 이어지고 있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첫 단추는 고발을 안 하는 것이 공당에서 고발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원론적인 대응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면은 사과를 하는 게 일단은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인데 지금 그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히려 공당의 민주당의 모습이 사과라는 모습을 보일 때 이 팬덤은 사실은 그 사과하는 공당의 움직임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히려 총선이 지금 앞다왔기 때문에 이렇게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축소시키는 행위는 지양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최선의 네. 방법이라 봅니다. 아마 이런 내부의 비판 목소리는 이런 걸 겁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사실 수도권과 서울 지역은 불과 2, 3천 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당락이 바뀌기도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외연을 확장하기보단 폐쇄성을 강조하는 듯한 모습이 이런 총선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계산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담은 짧은 거예요. 네. 그 진정성은 길게 가는 거고 그런 약간 그때그때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얕은 수가 되는 것인데 네. 저는 아까 이제 문파, 극성 지지 세력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저는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좀 발언을 자청한 건데요. 자, 극성 지지 세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네. 실제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에요. 네. 그럼 그 정치인들이 내부에서 비판을 제기했다? 그건 비판이 아니라 우려 제기죠. 좀 아까 주원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우려는 자기 총선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려 정도만 제기하는 네. 건데 진정한 비판을 제기하려면 이 정치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분명한 철학과 정치적 소신이
있어야만 하는데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정치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그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